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순이 TV 시청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인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저는 구리시의 마지막 관선시장으로 고구려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고구려에 대해 큰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빠졌고, 고구려의 기산과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 속에 계승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게 무엇인가? 고구려는 반만년, 5천년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영토나 군사나 문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고구려가 위대하고 강대했는가. 단일 국가로서 705년에 오랜 세월부터 동북아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조상들이 세운 위대한 나라,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아마 보통 보는 지도하고는 다를 겁니다. 물구나무서기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대륙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만주 대륙에서 한반도를 굽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그 중심이 대륙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백제신라는 아주 왜소하게 보이고, 한강 이북에 오늘 같으면 동북 삼성 지역 만주 일대 이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구려가 최전성기에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 북으로는 더 대흥 안령 산맥, 오늘날의 지금 흑룡강성과 내몽골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소련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영토가 넓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여러분 서쪽은 대개 보면은 요하의 동쪽, 요동성이니 안시성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북경 부근까지 하북성까지도 고구려의 영토가 넓혀져 있었고, 남쪽으로는 물론 지금 한강 이남에 충주, 단양까지도 광대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군림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벽화는 평안도 강서군에 있는 덕흥리 벽화인데, 보시다시피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무덤을 벽화를 만드는 건데요. 이 무덤 속에 나온 이 인물이 유주자사진입니다. 유주라면 오늘날의 북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을 다스리던 자사, 도지사를 의미하는 거고, 옆에 이제 13명의 태수가 지금 이렇게 읍을 하고 조아리고 있습니다. 유주자사진의 생일날 관할구역에 있는 태수들이 와서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건데, 지명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 어디 태수, 어디 태수, 어디 태수한데, 그 어느 태수, 어느 태수의 그 어느 지명이 오늘날의 북경 부근에 있는 지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주자사진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지금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다는 거예요. 진이 죽은 다음에 묻힌 곳이 평양 부근이라면은, 그 당시에 고구려가 최대로 강성했을 때 북경 부근까지도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아주 유명한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고구려의 지금 병사가 말 위에서 몸을 돌려서 등으로 쏜다, 배사하는 장면인데, 보면은 이 호랑이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호랑이 정도는 오늘날 생각하면 그냥 강아지 정도로 생각한다, 이 상을 기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가져가 버렸어요. 역사를 우리는 침탈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티베트, 위구르 이쪽 지금 지역을 고대로부터 지금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북공정, 서남공정 이런 걸 진행해 왔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지금 고구려의 옛 영토인 오늘날의 지금 동북 삼성 만주 대륙 일대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동북공정, 즉 동북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서 이게 결국은 지금 중국의 역사가 되었어요. 이게 중국 고구려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중국에 있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고구려사 앞에 중국이 붙었어요. 한국 고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고구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여러분, 정치, 경제, 언론, 근데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도 중국과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대로 그냥 갈 겁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져 가버렸고, 우리 조상, 족보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왜곡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가 하기 어려우면은 백성이 나서야 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했던 거, 구해냈던 거는 결국 민초들,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반만년, 5천년 역사하는데 고구려 이상이 중국의 역사가 되면은 3천년이 지금 마이너스가 돼요. 결국은 20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죠. 신라 백제만 우리 민족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두만강, 압록강 이북의 저 넓은 만주 대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로 국한 제한된다 이거죠. 이것도 또한 엄청난 일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우리 민족사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제는 아리송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고구려 역사가 지금 중국의 역사가 되면은 고구려는 사실상 고려하고 같습니다. 19대 장수 태왕이 평양으로 고구려 수도를 옮기면서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고려는 사실상 여성강 쪽에 오늘날의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상인들이 왔다 갔다 무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 귀에 코리 하니까는 꼬레아라고 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코리아가 된 거죠. 여기 보면은 고구리 그랬는데 사실은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가 지금 나라가 세우기 전에 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저 학자들은 이 구려 앞에다가 보주몽의 성 고시를 붙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 원래는 이 발음이 고구리인데 이걸 한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고구려가 됐다고 하는 거고 또 고구려의 마지막 빛날 여자가 큰 오편을 찾아보면 나라를 의미할 때 큰 고를 의미할 때는 리로 발음한다고 돼 있어요. 구리시가 지금 구리인데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구리가 지금 고구려에서 나왔다고 꼭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발음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고구려 역사가 지금 중국 역사가 되면 고구려 입고루 고려이기 때문에 고려가 지금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고 코리아가 중국이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니즈 코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니즈 홍콩, 차이니즈 타이페이 하듯이 그러면 코리아가 중국의 영락없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뭐 전쟁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국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적 당위성을 얘기할 때 과거에 지금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고 현재 지금 북한 땅이 고구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론을 떠나서 아주 피부적으로 뼛속 깊이 와닿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고구려 역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겠죠. 고구려 역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죠. 첫째로 민족사의 정통성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지켜야 돼요. 역사를 잃은 민족,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의 통일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고구려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의 급변 상황과 또 중국의 어떤 그 태도, 중국군의 움직임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고구려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통일이 어려워진다.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통일 한국의 미래의 비전이 뭐냐 이거죠. 이제 우리는 통일이 되면은 지금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아주 웅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역사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고구려를 얘기하고 고구려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리시는 1994년 제가 관선시장으로 제가 구리시에 부임을 해오면서 아차산 일대에 뭔가 지금 이게 유물유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차산 일대에 지표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차산, 망우산, 용마산 일대에 17개의 보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루가 뭐냐면은 고구려 시대의 작은 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보루 하나에 50명 내지 100명의 군사가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주둔, 먹고 자고 지키는 곳이에요. 17개가 있는데 이게 구리시와 광진구와 동남구 이렇게 걸쳐요. 어떤 거는 이렇게 산 능선에 있으니까 이 17개의 보루 중에서 구리시가 먼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아차산 4보루를 발굴을 했고 여기에서 1,500점의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 그 당시 서울대학교의 발굴 책임자 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한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가 되었다고.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야, 그렇다면은 구리시를 고구려의 도시로 이건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고구려를 얘기하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도 우리가 고구려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걸 이어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때는 중국이 동북공정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어차피 지금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된 걸 보고 저는 2000년도에 구리시를 전국의 고구려의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거점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2000년도에 구리시를 고구려의 도시로 선포한 이후에 저희 구리시가 했던 게 2002년도에 세계 최초로 광개토 태왕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구리경찰서 앞 광장에 광개토 태왕 동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주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습니다. 왜 세웠느냐? 구리시가 고대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지이기 때문에 이 한강변 아차산 밑에다가 광개토 태왕의 동상을 건립을 한 겁니다. 2003년도 말경에 우리나라에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침탈해가는 동북공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난리가 났죠. 정부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싹 식어을 했는데 그 무렵에 구리시에서 우리 뜻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회를 설립을 하고 고구려 역사 계승 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회가 지금 활동을 매우 어려운 가운데 명맥을 이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광개토 태왕비를 호태왕비를 동상 옆에 조성을 했고 또 2008년도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이거는 이제 MBC의 태왕사신기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함께 아까 말씀드린 아차산 4보루에서 출토되었던 그 유물들을 일부를 여기 전시하는 유물 전시관이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 무렵에 고구려 역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자. 고구려 역사 기념관 모금을 하자. 사실은 23억 정도 이게 약정이 되고 모금을 하다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기부금 위법이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도 꼭 국민들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 역사를 지켜야 된다면 이런 모금운동을 통해서라도 고구려 역사 기념관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차산 일대에다가 대장간 마을 앞에다가 고구려 역사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만주나 평양을 가지 않고도 구리에 있는 고구려 역사 문화공원에 오면은 705년에 그 웅대하고 찬란했던 고구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구리 시민과 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는 거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런 운동들이 지금 수도비 되어 있어요. 더구나 제가 구리 시장실에서 나온 이후 6년 동안 고구려 역사 지키는 운동이 거의 수도 상태입니다. 저는 감히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구리 시민의 힘으로 아니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힘으로 고구려 역사 지키는 운동에 우리 모두가 떨쳐 나서야 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우민의 계곡 대장간 마을 그 입구에다가 고구려 역사 문화공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성 운동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려 역사를 지키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미 구리 영순이 TV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호소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구리 한강변에 건립 중인 한강의 33번째 한강다리 이 이름을 고구려 대교가 웅장하게 들어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역사구나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를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고구려 역사를 계승하는 사업들을 해오다가 지금 스톱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고구려 역사 살리고 지키고 계승하는 이 운동을 구리 시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떨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구리 영순이 TV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왜 이런 운동을 하냐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주겠지? 이런 국민이 많을수록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모든 구리 시민이 우리 고구려 역사 지키는 운동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고구려 역사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